자, 우리가 이제 위진남북조 배웠었어. 위진남북조. 다음 시간 테스트는 당연히 뭐겠어? 중국사. 아시겠죠? 중국사.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위진남북조. 위, 총나라, 오나라가 같이 있었었던 요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삼국시대라고 불러요. 조조의 위나라, 정확하게는 이제 조조의 아들이었었던 조비가 이제 위나라를 건국했었고, 총나라에는 유비, 관우, 장미,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원결의의 그 세 인물이 총나라였었고, 오나라는 이제 손견, 주유, 노숙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뭐 물어본다 그랬었지? 이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치고 나갔냐? 그런 문제보다는 위나라 때부터 이제 조조가 만들었었던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 무슨 중정제? 맞아요. 구품 중정제에 품과를 나눠가지고 추천을 하는 구품 중정제. 요 제도로 이제 관리를 등용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관리를 등용하는데, 이 구품 중정제를 계속 하다 보면 단점이 있긴 해. 무슨 단점? 맞아. 이렇게 일부만 추천을 하다 보면은 사회가 문벌귀족화가 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었었다. 자, 그러다가 이 위초고 삼국을 어느 나라가 통일을 해서 산화염에 맞아요.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우리 진나라 이미 배웠었지? 어디에서 배웠었어? 그렇지. 전에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었던 진시황의 진나라를 배웠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자의 진자는 어차피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 풀 때 진시황의 진나라와 이 산화염의 진나라를 한자로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진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서진이 삼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때 따그닥 누가 들어와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쪽에 북방민족들 해가지고 호자를 붙여. 오랑캐 호자를 붙여가지고 5쪽에 북방민족들이 들어왔다. 말갈족, 갈족, 강족, 저족, 선비족까지 다양하고 강력한 북방민족이 들어오게 되었었던 시기. 그래서 이 서진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면서 한족들도 이 혼란을 틈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시기. 그게 이제 5호 16국 시대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진은 이 북방민족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동진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동쪽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동진이라고 불려져요. 자, 그래서 동진이 존재했었고, 북쪽에는 북방민족들의 나라가 만들어져.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었었던 나라가 바로 탁발갱, 효문제라는 인물의 북위라는 나라였었어. 알겠죠? 북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북방민족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북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한족의 나라, 남쪽에 있었던 한족의 나라는 그렇지, 남조라고 불렀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자, 이 북위가 되게 치고 나갔었다 그랬었는데, 이 효문제의 업적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건 알고 있죠? 그쵸? 얘들아, 제발 탁발갱만 기억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죠? 효문제에 업적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뭐야? 호한융합정책이죠. 그쵸? 호한융합정책 또는 이제 시험 문제에 따라 가지고는 호한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호한정책, 한화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화정책, 한족화시킨다라는 거고, 호족과 한족을 어떻게 한다? 융합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이 북이라는 나라가 선비족의 나라란 말이야. 그치? 선비족이 중심이 되었었던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호족들과 결혼을 호족과 이 한족들끼리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서로 섞일 수 있게, 그리고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이 선비족, 북위의 사람들도 누구스럽게 한족스러운 옷이나 아니면 이름을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토지 정책 하나 있죠? 뭐예요?
그렇지.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한다. 균전제. 오케이? 자, 균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균전제를 실시했다. 자, 그런데 효문제 사후에 또 이 다른 인재들이 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효문제 사후에는 북주와 북제로 분열이 됩니다. 북주와 북제로 분열이 된다. 그 중에서도 이 북주에 이 양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양견이 어떻게 해요?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이 혼란기를 잠재우게 된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남조는 어떻게 되냐면 동진이었다가 송나라였다가 제나라였다가 양나라였다가 다시 진나라였다가 왕조가 계속 빈번하게 바뀌었어. 여러 차례 왕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었겠지. 이 혼란기를 이제 양견이라는 인물이, 자, 이 시기를 우리가 위나라가 치고 나가서 진나라가 삼국을 통해서 진, 그리고 남조와 북조의 이름을 따가지고 위진남북조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이 혼란기를 누가 잠재웠다? 그렇지. 수나라를 세우게 되는 북주에 양견이라는 인물이 잠재우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 수나라는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수문제, 양견과 그리고 양제 기억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수나라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못해. 3대에 걸쳐서 가지고 이어졌었던 왕조긴 하지만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했다. 이 5호 16그룹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정리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높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죠. 그쵸? 자, 수문제는 어디에 정책을 많이 가지고 오냐? 이 북위에 효문제의 정책을 많이 가지고 와. 그래서 무엇을 똑같이 실시해? 균전제를 실시하고 부병제를 실시하죠. 부병제는 뭐야? 농부가 병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 글자로 농병일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농병일치. 자, 그리고 수문제의 업적 중에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해.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거야. 능력 있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능력 있는 관리를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였어. 국품중정제랑은 다르죠. 그쵸? 자,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수문제도 고구려를 1차적으로 침입을 했었던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고구려가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 왕 수양제가 대운하 사업을 펼치죠. 그렇죠? 그래서 대운하 건설 대운하라고 하면 이 운하라는 거 인위적인 수로라 그랬지 얘들아. 그래서 황허강과 이 밑에는 창장강이 흐르고 있는데 황허, 창장강 이남 지역은 선생님이 늘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곡창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가 이제 장안이라는 곳이었어. 그렇지? 장안이라는 곳이었는데 창장강 이남에서부터 장안까지 뚫어서 어디까지? 탁군이라고 하는 베이징까지 올라오는 인위적 수로를 만들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지? 오빈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오, 비슷하죠. 보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급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구려와 전쟁을 했었으나 2차 침입, 3차 침입, 4차 침입까지 고구려가 다 막아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랑 했었던 전쟁, 무슨 전쟁이야? 수나라와 어떤 전쟁했어? 여수전쟁에서. 그렇지, 살수대첩. 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가 또 대승을 거두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에 빈번히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나라에서 다음 당나라.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나라 고조로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중국을 재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고구려도 멸망을 시켰던 게 당나라야. 그리고 또 한반도를 전역을 다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면서 어디랑 충돌했어? 신라, 나당 전쟁까지 일어났었죠. 거기가 바로 이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당나라는 강력한 나라였었어. 마찬가지로 수나라랑 수도가 같은 장안이었었지. 이 장안이 당시 당나라 태종 때
서역에 있었던, 서쪽에 있었던 돌궐족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영토를 키워갔었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영토를 크게 넓히면서 당나라가 또 이제 점점 서쪽으로 뻗어가니까 영토 넓어지잖아. 그래서 동서무역로를 차지해가지고 동서교역으로 큰 부를 차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 튀르크 돌궐 세력들이 다 이제 장안에서 그들의 문화들도 마찬가지로 장안에서 모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댔죠. 근데 이런 당나라도 쇠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일단은 탈라스 전투. 이 탈라스 전투로 당과 어디가 전쟁을 했어요? 이슬람 세력. 어느 나라? 어느 왕조? 그렇지. 아바스 왕조가 전투를 했어. 누가 승리했어? 맞아.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당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동서교역로를 차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 안에서도 이제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키게 돼요. 절도사라고 하면은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는 사령관들이야. 군사령관. 대표적인 인물 알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래서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안사의 난 이해됐나요? 자, 안사의 난은 절도사의 난이고 이 절도사의 난으로 나라가 쇠퇴해졌을 때 이번에는 소금을 팔았었던 바로 왕지와 황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죠. 농민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황소의 난. 이 농민분기를 누가 진압해? 이번에는 주전충이라고 하는 절도사가 진압을 해. 근데 이걸 진압한 다음에 배신을 해. 그래서 당나라 어떻게 돼요? 맞아요. 당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도사의 배신으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5대 19기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혼란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해가 됐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5대 19개 혼란기를 누가 잠재웠었다 그랬지?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 조광윤. 이렇다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을 때는 막 다들 막 광윤이 형 막 이러면서 엄청난 친근감을 뽐내더니 또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눈빛으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죠. 자,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 이 송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5대 19국을 정리하게 되죠. 5대 19개 혼란기를 정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광윤한테는 별명이 하나 있다 그래서 무슨 별명? 한 잔의 술로 모든 칼을 내려받았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야, 다들 칼 내려놔 하니까 칼 우르르 다 내려놨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칼 계속 꽂고 있으면 무슨 의미야? 영모. 그쵸? 반역이지. 영모지. 자, 그러니까 모든 칼이 다 이제 이 조광윤 앞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누구의 권한이 굉장히 내려가는 거야? 약화되는 거야? 절도사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가 채택했었던 통치 방향은 무엇이었냐? 바로 문치주의입니다. 문치주의가 뭐야? 학문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숙문, 천무, 사회 풍조 현상이 팽배해진다. 숙문, 천무가 뭐라 그랬지? 숭배한다. 무엇을? 학문을. 무엇은 천하다는 거야? 천하다. 무예는 해가지고 무신들을 조금 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치주의에는 장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 장점, 단점이 있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는 에어컨을 틀어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벌써부터 졸리워하는 친구들이 누구 한 명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졸려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자, 일단은 문치주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똑똑한 관리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치? 학문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똑똑한 관리가 많아진다는 거지. 어떤 관리가 있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전시제도라고 해서 요거야. 수나라 때부터 시작했었던 과거제 있죠. 이 과거제를 개편한 거야. 어떻게 개편했냐? 황제가 직접 과거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신하를 본인이 뽑습니다. 황제가 직접. 아시겠죠? 그래서 황제가 스승이 되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전시제도, 과거를
황제가 직접 한다. 직접 주관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를 누가 직접 뽑는 거야? 황제가 직접 뽑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좋지 않은 거죠. 문치주의의 한계.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그렇지. 나라의 힘이 약해져. 국방력이 약화되겠죠. 그쵸? 국방력이 약화되는 거야. 근데 송나라는 960년에 만들어지잖아. 송나라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었던 북방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였을까? 맞아요. 요나라입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916년이죠. 네, 916년에 고려가 918년. 자, 916년에 아율 야복이라는 인물이 거란족을 통합해가지고 요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 송나라보다 머리 위에 있었던 거 알죠? 그쵸? 우리 만주 일대,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요서 일대에서 이 요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요나라가 누구를 공격해요? 송과 대립을 해. 송을 건드려. 송과 어디를 놓고 대립하냐? 자, 어디였지? 맞아요. 연운 16주. 연운 16주를 놓고 대립을 하게 됐었다. 연운 16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랬죠? 오, 너무 기가 막히네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일대. 자, 이 베이징 일대에 있었던 연운 16주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나라가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송나라의 이 국방력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던 시기였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를 괴롭히는 게 요나라뿐만이 아니었어. 이후에는 이제 1035년에 건국되는 이원호가 건국한 탕구투족의 서쪽의 하나라고 하는 서하라는 나라까지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서하. 탕구투족이 건국한, 이원호라는 인물이 건국한 11세기 초반에 이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 서하도 어떻게 서쪽에, 이 동쪽으로 송나라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송은 지금 이쪽으로는 요나라의 공격을 받고 이쪽으로는 서하의 공격을 받고 있네. 아이고 어떡해. 국방력이 약해졌는데. 일단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세패를 공납합니다. 세패 공납. 국방력이 약해졌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데 막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야 그러지 마. 우리가 이거 줄게, 바칠게. 공납을 한다. 세패라는 건 뭐야? 은이나 비단, 도자기 등을 이제 공납품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일시적이지.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을 좀 빗대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자면 학교에 엄청 나를 보면은 무조건 때리는 내 물건을 무조건 약탈하는 일진짱이 있어. 이 일진짱이 계속 막 내 아이패드도 막 뺏어가고 내 갤럭시 폴드도 뺏어가고 막 내 건 다 뺏으려고 그래. 그럼 나 때려. 계속. 야 그러지 마 라고 하기에는 내 힘이 너무 약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렇지. 야 너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줘 라고 했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이제 경찰서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예시를 들자면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줬어. 근데 뭔가를 주다 보면은 끝이 있죠? 그쵸? 왜? 우리가 끝이 있다고. 여러분들 돈 많아요? 야 너 내일까지 아이패드 사와. 아이패드 사왔어. 야, 너 내일까지 뭐 사와? 우리가 뭐 도라에몽에 주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갖다가 바칠 수가 없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송나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세패공납을 함으로써 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빈약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시기적으로는 1105년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는 이 요나라보다 동쪽에 있었어요. 간도 일대에서, 만주 일대에서 만들어졌었던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는
원래는 이 고구려와 발해에서 유입돼가지고 살아갔었던 이 거란족들, 말갈족, 죄송합니다. 말갈족들을 우리가 이들이라고 불렀는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멸망하면서 만주일대에서 이들도 길을 잃은 거야. 그랬었던 이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여진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여진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여진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합쳐가지고 아구다라고 하는 인물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야. 일단 초반에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송과 같이 연합을 해요. 알겠죠? 연합을 맺어서 어디를 공격해요? 샌드위치 작전이죠? 여기 가운데에 끼어 있었던 요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 나라 왕조는 무너지게 돼. 그래서 송과 금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요 나라를 멸망시켰다. 요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금나라가 싸워보니까 이거 되겠다. 누구도 되겠다? 송나라를 공격해도 되겠다. 그래서 송나라를 어떻게 해버려요? 밀어내버리죠. 송나라의 수도는 얘들아, 우리가 황허강만 보아도 중국 역산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여기가 이제 장안이었다면 이쪽이 이제 주의 동천에서 나왔었던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었잖아. 여기가 이제 나급 러향이라는 곳이고, 그 옆에가 어디예요? 그렇지, 개봉, 카이펑이라고 했었죠. 이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었어? 지성아? 글쎄요. 뭐라고요? 글쎄요.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글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었어?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었어? 송나라의 수도는 개봉이었다고 방금 얘기했지, 얘들아.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라고? 장안이라고. 자, 지성아 다시 물어볼게.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다고?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이게 장안. 수나라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알겠죠? 카이펑. 자,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는 개봉, 카이펑이었었다. 근데 이 황허 일대로 누가 밀고 들어와? 금나라가 밀고 들어와. 그래서 금이 이번에는 연합하지 않고 송을 공격해. 그래서 송나라의 이 왕족들, 송나라 왕조와 그리고 귀족 세력들은 야 피해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와요? 황허강 밑에 뭐 있어? 창장강이지. 창장강 밑으로 내려와. 창장강 밑쪽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이만 항저우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그 항구 도시를 어떻게 하게 된다? 내려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송나라는 창장강 이남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뭐라고 불러요?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가 원래 송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어? 카이펑이었죠. 그쵸? 개봉해서 남송으로 오게 되면서 이만 항저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이 수도를 옮기면서 겪었었던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카메라 살짝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송으로 옮기면서 이제 송나라에서 생겨난 변화. 자, 창장강 이남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농경이 발달을 합니다. 또한 항저우가 무슨 도시라 그랬어? 항구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무역 활동, 해상 무역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래서 상업 발달.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할까봐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정규진도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농경이 발달하는 것은 창장강 이남이 곡창지대다 보니까 일단은 저습지를 개간을 해서 이제 모내 기법이 더욱 확산되는 거야. 모판에서 모종을 먼저 이제 길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자란 모종을 어떻게 해요? 쪽쪽쪽, 진짜 이런 소리 난다. 근데 진짜로 심을 때 이게 쪽쪽쪽 이런 소리 난단 말이에요. 모내 기법을 실시를 합니다.
자, 확대가 된다, 확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습지 개간하고 모내기법 실시하면서 변홍사가 활발해지고,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여기, 너 옆자리에다가 두세요. 자, 그리고 플러스 상품 작물까지 재배하게 된다. 상품 작물. 상품 작물은 벼처럼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이 상품 작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기호식품이죠. 그래서 사탕수수, 차 등을 이제 작물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상업이 발달했었던 건 당시에 이제 해상무역이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항구도시가 성장을 해. 항구도시는 대표적으로 이만 뿐만 아니라 치안저우 같은 곳들이 이제 대표적이었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되니까 무역항이 성장하게 되니까 무역항 성장에 따라서 무역항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관청을 설치하는 게 뭐라고? 시박사. 뭐라고요? 맞아요. 시박사. 무역항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세금을 담당하는 관청을 두게 되는데 뭐라고, 우빈아? 시박사. 시박사를 이제 원래 처음 설치한 건 아니지만 더 상용화되면서 널리 설치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역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자, 상업이 발달하려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발달하려면 일단은 이 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최초의 지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초일까요? 교자일까요? 그렇지. 교초는 치킨이고 미안한데 친구야. 교자입니다. 자, 교자가 발행이 됩니다. 교자는 동전이 아니라 뭐예요? 지폐야, 지폐.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지폐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험지를 갑자기 주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5만원권을 주면은 해피해요. 진짜 너무 이렇게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런 거야. 같은 종이 쪼가리잖아. 물론 재질은 다를지언정. 같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왜 시험지는 기분을 나빠하고, 이 돈은, 이 5만원짜리 지폐는 기분이 좋겠어. 지폐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죠. 그쵸? 화폐, 특히 이 지폐의 가치는 뭘로 만들어지냐?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